생각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일단 부등식의 전체적인 총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부등식은 한 4단계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첫 번째가 1차 부등식이에요. 자, 1차 부등식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 미지수를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에 1차 부등식이라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절대값하고 가우스를 포함하는 형태들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절대값은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연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은 뭐냐면 여기 주어진 형태가 얘가 당연히 이제 2차 부등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 쓸까요? 연립 1차부터 쓸까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각보다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2차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은 뭐냐 활용편이긴 한데 근해 분리 문제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모든 교재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차근차근 요 논리대로 한번 쭉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 요 정도 아마 갈 것 같아요. 근해 분리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2차 함수와 부등식 정도까지 한번 끝내보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책 한번 봐볼까요? 프린트 한번 봐볼까요?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H26번 문제 설명하면서 개념 설명 같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팁부터 좀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부등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지 찾아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뭐하죠?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형태는 뭐가 있냐면 루트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를 제곱한 놈에서 제곱한 놈을 갖다 빼서 0보다 크다라는 말하고 동치관계입니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그게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겠냐. 자, 무슨 얘기냐? H26번 한번 봐봅시다. 자, H26번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인데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고르라고 했냐면 기억번부터 물었죠. B분의 1, A분의 1 이렇게 물었고 니은번에 B의 제곱분의 A가 A의 제곱분의 B 마지막 D급번에 해당되는 형태가 A 더하기 B-1이 AB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학생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숫자 집어넣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숫자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이 원칙에 따라 가주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의 부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상관없는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통분하시고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확인이 되죠. 그럼 어차피 A분의 양수였으니까 이건 양수였을 거고 이 A-B를 보시면 A에서 B를 갖다 빼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죠? 얘 음수가 된다고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B분의 1에서 A분의 1 뺐더니 음수였다는 얘기는 B분의 1이 작았다라는 말하고 설명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동일한 논리에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B제곱분의 A에서 뭐를 A의 제곱분의 B를 갖다가 빼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의 제곱에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B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세제곱을 해도요 1보다 클 거고요. 어차피 B를 세제곱보다 작겠죠. 따라서 A 세제곱에 B 세제곱을 갖다가 빼게 되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갖다 뺐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음수가 되겠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기억해두라니까요. 숫자 넣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편의상 A, B 뒤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AB-A, 얘가 B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개수를 봐보세요. 항의 개수가 4개인데 인수분해 편에 보면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우리가 보통 둘씩 많이 묶었죠. 둘씩 묶어볼까? A 가로에 B-1 뒤에는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B-1
그러다 보니까 얘는 B-로 묶는 순간 앞쪽은 A-이 진행되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죠. 네, 반드시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봤더니 B-는 어차피 이가 양수죠. 네, 이가 양수고 A-는 뭐가 되죠? 네, 음수가 되죠. 아니다. 얘도 양수가 된다. 그죠? 얘도 양수가 된다.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AB라는 놈이 얘를 갖다 뺐더니 양수였다는 얘기는 AB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더 작다고 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숫자를 집어넣으면 디귿번처럼 틀린 사례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또 나오냐면 고등수학 하편에 보시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이게 무조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등식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명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보시고요. 자, 위쪽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이 책만의 특징이 그건데 위에 보면 글자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성현이가 한번 좀 읽어볼래? 그 중간에 회색 음영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부등식을 그때 가지고 바꾸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이지만 완전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던 음수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방향 바뀐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부등식 증명하는 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장 넘기셔서 뭘 볼 거냐면 H의 29번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팁을 한 번 더 드리고 가죠. 자, 어떤 팁이냐? 1차 부등식에 미지수와 기호가 들어가 있는 요 라인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은요, 전제가 뭐냐면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얘가 2x-이고 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2x가 5보다 크다, x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양수니까 나눠주면 부등호의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 2분의 5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2x-5를 0이라고 잡으면 x는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랑 같은 논리다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만 있을 뿐이지 그 경계에 해당되는 숫자는 무조건 방정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보세요. AX라고 하는 형태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고 하는 1차 부등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첫 번째, A라는 놈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A라는 놈이 음수일 수도 있고요. A라는 놈이 제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니? A가 제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양수면요, 양변을 뭐 해주면 되죠? A로 나눠주면 되니까 X는 뭐가 되죠? A분의 B보다 크다가 됩니다. 해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제로가 되면 얘는 함부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아니면 북골이 됩니다. 극과 극으로 갑니다. 설명할게. B란 놈이 양수인 경우와 B란 놈이 음수인 경우와 B란 놈이 얘가 제로인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자, 참고로 전 등호를 다 분리할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A가 제로면요, 좌변은 0 곱하기 X라고 그냥 써주세요. 0 곱하기 X. 그리고 오른쪽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 좌변은 어떤 X를 집어넣으시거나 무조건 제로일걸요. 근데 우변은 무조건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을 깔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인데 얘가 양수예요. 그럼 양수는 0보다 작다라고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돼? 해가 없습니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B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0 곱하기 X가 얘가 B보다 크다인데 좌변은 제로가 되는데 우변은 음수야. 음수는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자, 그 다음에 B가 0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0 곱하기 X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얘는 무조건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0은 0보다 크다가 안 맞죠. 그럼 뭐가 돼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쌤, 보통 여기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붙입니다. 헷갈려서. 그래서
크다 작다 0이다 이렇게 잡으셔서 보셔서 딱 갔을 때 해가 무수하게 많거나 해가 아예 없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아니면 도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에 미지수를 포함하면서 여러분에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물어보면 요 케이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보통 양수와 음수 조건이면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H29번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1차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하라? 일단은 X를 왼쪽으로 다 넘겨라. 웬만하면 다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럼 H29번에서 A, B가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가져와 볼게요. 넘겨서 보니까 A, B의 제곱 X-A의 제곱의 BX가 됐고요. 부등호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 벌려주시고 얘가 2B-2A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로 묶었을 때 얘가 B-AX가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단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쌤 여기서 B-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정현아 좀 도와줄래? B-A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B-양수야. 그 말은 뭐야? 0이 아니니까 예,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함 없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 A, B의 X가 2보다 작거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니 음수니? A 곱하기 B는 양수니 음수니? A가 음수, B가 음수니까 얘는 어차피 음수 2개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A, B로 나눠주면 우리는 부등호 방향 변함 없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의 X는 A, B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X쪽으로 넘기셔서 왼쪽에 X, 오른쪽에 어떤 문자를 포함하는 어떤 숫자 나눠서 계산할 때 얘가 양수인 거 확인하고 또는 음수이면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될 거니까. 이게 부등식의 일반적인 풀이. 네, 자, 그러면 특수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32번 한번 더 갈게요. 자, H32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특수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한번 여기서 노려보죠. 자, 어떻게 되어 있죠? A에 4x 더하기가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얘가 B가로에 얘가 x 더하기 2가 있어요. 이렇게 부등호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무수하게 많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그 뭐야? 독특한 거잖아. 뭐가 독특한 거야? 여기 대가리 AX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그 A가 무조건 뭐가 될 때? 제로가 될 때가 독특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보자. 자, 여기 가져와 봤더니 어떻게 돼? 4A라고 하는 놈에서 B를 갖다 뺐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른쪽은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으면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앞쪽에 있는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네, 해가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특수하다는 거는 이 앞에 계속 0이 돼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데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무조건 좌변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 곱하기 얘가 x가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0이거든. 그럼 이게 항상 만족하려면 어떤 x를 집어쓰니까 0이 되는데 이게 만족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이게 음수가 돼야 0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2b-a는 음수다 이런 설명까지 가능한 거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그럼 식 두 가지네. 첫 번째, 뭐야? b는 4a.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뿅 집어넣으면 두 번째는 뭐야? 8a. 그죠? 8a 마이너스 a가 음수다. 아, 7a가 음수니까 결국에 a는 음수였다, b는 4a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서술형 보통 이제 기말 서술형 첫 번째 보통 이거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무엇이었는가 확인해 볼까요? 가볼게요. 어떻게 되죠? bx-가 2a. 그 다음에 얘가 3b. 더하기 얘가 5ax.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거 풀어달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 대신에 4a. 오케이, 여기 4a라고 집어넣었고요. b 대신에 여기다가 4a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식의 형태가 4ax 마이너스 2a가 12a 더하기 얘가 5ax가 되면 일단 확인하죠. 쉽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 자, 여기서 저는 A를 먼저 지우고 갈 겁니다. 조심할 건 뭐야? A가 음수였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꿨어야지. 이게 실수가 적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넘겨주세요. 자, 부탁드리는 건 X라는 문자 웬만하면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게 설령 마이너스를 포함하든 뭐하든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 마이너스를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죠. 1번인가요? 1번.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는 매우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왜 제로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제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밖에 없으니까 아마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고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 드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5페이지 한번 넘어갔고, 5페이지 H 40번 하나 봐보죠. 굉장히 독특해서 이것도. 자, 이제 어느 쪽 넘어가냐면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아직은 뭐 그냥 기본 계산이니까 한번 봅시다. H 40번을 보니까 이것도 기출인데 실수 X하고 Y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식에다가 뭐를 터냐면 연립을 하라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죠. 부등식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털어보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문자는 가급적이면 없애라, 문자는 가급적 줄여라. 일단 y라는 놈이 1-x가 되고요. 그 요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에 관한 식이 딱 떨어지죠. 그럼 얘를 넘겨주면 일단 위의 식은 4x가 8보다 커나 같다니까 x는 2보다 커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x-3 플러스가 3x가 6x-가 5가 진행이 되고요. 맞죠? 자, 그러면 6x를 1로 넘겨주면 2x, 3x, 5x에서 6x를 갖다 빼면 마이너스 x. 문자는 웬만하면 왼쪽으로. 자, 음수 요거 넘겨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는 순간 이렇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수직선 하나 그려보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부러 높낮이를 좀 결정을 따로 줄게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해서 x는 얼마가 되죠? 네,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y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x에서 y를 갖다 빼라. 얼마다? 3이라는 답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교육청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배웠던 1차 부등식 뭐 이런 거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이 앞쪽에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사는 시간을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을 좀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시냐면 H43번까지 한 번만, 앞에 아직 안 풀었던 거 있거든요. 한 번만 풀어주시겠어요? 시간은 7분 정도 드릴게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실수가 생기니까 조금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H 43번까지 혹시 다 풀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복귀 한번 좀 보고 계세요. 누적 복귀 학습지는 이럴 때 그냥 왔다 갔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인수분해 진짜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수분해도 한번 다시 공식 같은 거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나? 인수분해, 2차 함수 인수분해하고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뭐 조립제법 이런 거.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거의 완료된 것 같아서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게 해설지가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다 수작업해서 다 풀었기 때문에
확인 좀 할게요. 자, H26번 아까 기억 니은이었죠? 아까 그거 풀었을 거고. H2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5. H29번 아까 풀었죠? X가 AB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H30은 마이너스 2. H32번은 1번 아까 정답이었고요. H34번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그죠?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37번의 정답은 10이야. 그 다음에 40번에 관한 정답은 3이 되겠고요. 아까 풀었죠? 42번에 관한 정답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3번에 관한 정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 바로 연결할 텐데요. 아까 제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풀어라. 그게 이제 H47번에서 설명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연립방정식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부등식의 문자, 그 다음에 뭐 크다, 어떤 놈, 뭐 크다, 어떤 놈에서 우리 이렇게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여기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랫동안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이 구조를 먼저 이렇게 바꿔주기를 먼저 권장사항으로 드립니다. 학생들 진짜 실수 많이 한다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천히 요거를 좀 바꿔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47번을 먼저 한번 갈 텐데, H47번을 그럼 제가 먼저 분리할까요? 어떻게 될 수 있죠? 0.3x 더하기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0.2x,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인가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0.2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얘가 0.5x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분리 좀 해주세요. 실수 하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경우에는 좀 예쁘게 고치고 가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 10을 갖다 곱하는 걸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에이, 쌤 그냥 계산도 할 수 있는데 왜 해요? 실수할까봐. 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저는 좀 이렇게 쓰는 편이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10을 갖다 곱셈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0에 얘가 5x 마이너스가 18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의 식은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가 10a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요거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3x. 웬만하면 부등호 왼쪽으로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넘겨왔더니 얘가 12가 되어서 얘는 뭐가 되죠? x는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네.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수직선의 표시를 할 텐데, 수직선의 표시할 때 조심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높낮이를 먼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때는 숫자가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를 먼저 하나 잡겠죠. 이렇게. 이게 알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죠?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교집합이 생길 것이고,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판정하게 되면은 교집합이 안 생길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집합이 생기도록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해집합이 되는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해집합이 뭐라고 그랬어? b 플러스 2부터 얼마까지? 6까지. 야, 이때가 우리가 뭐야? 경계니까 얘가 방정식이겠죠. 그게 방정식이라고. 부등식은 방정식의 패턴에서 얻어온 거라는 거지. 그래서 b의 결과는 얼마가 되고? 그냥 마이너스 6이 돼버리고. 그래서 a가 좀 짜증나는데, 자, 넘겨가면 a라는 형태가 10분의 36, 즉 얘가 5분의 18이 된다. 그래서 아니죠. 계산 제가 잘못했죠. 마이너스가 걸려야 돼. a가 마이너스 5분의 18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b분의 a예요. b분의 a를 걸어주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5분의 18을 갖다 걸었더니 얼마? 답이 5분의 3이라는 형태가 분수꼴로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뭐 선행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한 구조를 좀 세로 계산 형태로 좀 바꿔주는 연습, 그 다음에 개수는 좀 미리 고쳐주고 가는 연습들을 좀 습관화해서 갖추시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갈 수 있어서 그 얘기만 좀 당부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잠깐 소개를 좀 해볼 테니까 뭐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H49번 한 번만 더 봐요. 자,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숫자를 위주로 수직선 표시하라고 그랬고, 단차, 이걸 보통 단차라고 하는데 단차를 줘서
잡으시면 교집합이 좀 해석이 쉽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 모든 경계가 문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가 좀 이상해집니다. 잠깐만요. 보기 좀 잡고 갑시다. 네, 잡힌 것 같아. 여기 놔두실게. 자, A49번 한번 가볼게요. A49번을 보니까 일단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한번 가로만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수식은 이렇게 돼요. 네. 이번 시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연습할 때부터 좀 실수를 좀 줄이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세로 계산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죠. 일단 여기 위에 거는 그냥 바로 풀리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 없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자, 그럼 가볼게. 양쪽에다 뭐를 갖다 곱하냐면 15를 갖다 곱하겠죠? 그럼 얘가 5가로에 3x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여기는 3가로에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죠? 15 갖다 곱하면 30 이렇게 가겠지. 자, 15x 더하기가 5k, 그 다음에 얘가 12x 마이너스가 3k 더하기가 30이 돼서 넘기면 얘가 3x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8k 플러스가 30으로 정리가 돼서 x라는 형태는 3분의 마이너스 8k 더하기가 30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 거죠. 네, 그럼 이제 확인합시다. 선생님 얘는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인데 문제는 부등호의 방에 x가 크다니까 크다는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요 해당되는 이 값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무슨 얘기야?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만약에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집합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면 3분의 마이너스 8k 더하기 얘가 30이 이쯤에 있어야 단차를 주면서 이렇게 좁아야 교집합이 없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저랑 누구랑 수호랑 얘기해요. 수호는 지금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수호랑 나랑의 공통점이 안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을 찾는 건데 두 가지 모든 거에 우리 사람 그런 걸 우리가 굳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교집합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되겠지만 안경에 대해서는 나는 쓰고 있지만 수호는 안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이 해당되는 형태가 잠깐만 봐봐. 여기는 비워져 있는 형태고 여기는 채워져 있는 형태인데 이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큰 게 확실하죠. 큰 게 확실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4 쪽으로 왔다고 가정을 해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을 보자라는 건데 같아져도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는 흰색은 4를 갖고 있고 빨간색은 4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 뭐야?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거에서 실수가 생겨요. 너네 이거 하나 잘못 잡으면 개수가 달라지거든. 자연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개수가 달라지니까 등호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잡죠? 3을 갖다 곱해주니까 얘가 12, 여기가 마이너스가 8k 더하기가 30이 되면서 얘 넘겼더니 마이너스 18 이렇게 할까요? 얘 넘기면 8k 그 다음에 얘가 얼마? 18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k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형태가 설명이 되네. 그래서 k의 최대값인데 단어도 재밌죠? 실수 k의 최대값이. 그래서 얘가 등호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죠. 만약에 정수 k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4분의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로 계산인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는데 문자가 있을 때는 조금만 조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기 근해 분리 쪽으로 가면요. 근해 분리 쪽으로 가면 이 문자가 어떠냐의 상황을 진짜 많이 따져야 돼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계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얘가 왜 등호가 되는지만 좀 정확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자. 자, 이제 그러면
네. H61번.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1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1차 분석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기호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미지수에서 기호 쪽으로 넘어갈 건데. H61번 이 그림은 제발 좀 기억해 두세요. 요게 진짜 많이 응용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학교 기출들을 보면은 활용편에서 이걸 참 많이 넣어놓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어제 제가 다른 반에도 이걸 한번 이 문제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읽어봅시다 일단. 자, 바닥면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거기 그림 보시면 바닥면만 보시면 돼. A, B, C, D라고 하는 형태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20, 그 다음에 BAC가 120,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 4배보다 크지 않고 사다리꼴 넓이는 75 루트 3 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도형이 나오면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수한 도형이면 당연히 그 특수한 성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특수하면 뭐죠?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특수한 거죠. 한번 여쭤볼까요? 주세요. 순서가 좀 대답해 주세요. 등변 사다리꼴 정의가 뭐예요? 어떤 걸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양옆에? 요거? 이게 재미난 건데 등변 사다리꼴은요 요 각이 같아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여기 몇 도라 그랬냐면 120이라고 했어요. 이거 120이라고 했어요. 위에 얼마죠? 60일.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그 수원 이전까지의 모든 형태에서 각도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30, 60, 90이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 45, 45, 90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떨어뜨려요. 뭐를? 수선해봐요.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AB 길이, AC 길이 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 X라고 써볼게요. 요거 Y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봐라. 여기 60이잖아. 기억나니? 이게 60도에 대한 특수한 비율이 있었잖아. 1대 루트 3대 2 이게 돼야지.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가 y였다면 2에 해당되는 게 y니까 1에 해당되는 얼마? 2분의 y.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3y. 이렇게 갔어야지.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1대 루트 3대 2. 2에 해당되는 게 y니까 1에 해당되는 건 2분의 y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등변이니까 여기도 어때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시겠죠. 당연히 요게 x가 이쪽 똑같을 거니까 x 이렇게 내려와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용 한 번만 더 보죠. 뭐라고 했냐면 CD가 20이래요. 그럼 CD가 20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온 힌트니까 지금 CD가 20이다. 무슨 얘기야? 2분의 y 더하기 x 더하기 가 2분의 y가 20이다. x 더하기 y가 20이다. 오케이.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 x는 선분 AC의 4배보다 표현 한번 봐볼래?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크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야? 크다를 부정한 거거든. 크다를 부정한 거야. 크다를 부정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등호가 들어가요. 다시요. 크지 않다라는 말은 크다를 부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4y, 4배한 놈의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여기 답을 하나 결정하게 됩니다. 못 잡았어. 자, 요거 등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넓이 그랬어요. 그럼 넓이, 세 번째 넓이 한번 찾아볼까요? 넓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여기 아랫변. 이 아랫변이 얼마냐면 20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y. 이게 얼마보다? 75 루트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는 걸 루트 3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하고 2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곱하기 4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식은 x 더하기 20에다가 요 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30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죠. 근데 문자를 제가 잡았지만 각종 문자는 뭐 해줘? 알파벳 순서대로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y 대신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y 대신에 20-x라고 바꿔주는 게 이 3번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쌤, 여기는 아직 y라고 썼잖아요. 맞아요. 그럼 2번에다가 적용해볼까? x가 4y, y 대신 20-x 주면 될 것 같고요. 3번 과정에서는 20 더하기 x에다가 20-x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는 형태로 약간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되죠? x가 80-가 4x가 돼서 이게 넘기면 5x가 80. 따라서 x는 16보다 작거나 같다거나 등장하고요. 여기 식은 합차 구조에 따라서 400-x의 제곱이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00, x의 제곱은 100 이상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제곱에서 100이 되는 게 방정식 기준으로 보면 10하고 마이너스 10인데 어차피 양수 기준이니까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만 설명하면 되겠죠. 네, 요것만 답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된 교집합은 웬만하면 수직선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0보다 크거나 같다. 교집합은 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죠. 자,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선분 AB 길이가 어차피 이 x여서 이거의 최소가 10, 최대가 16 더해주니까 얼마? 26인 걸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그냥 무난한 문제이긴 한데 막상 시험장에 풀러 가면 답답해 준다고요. 누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는 시험지마다 이게 자주 등장할 거니까 학교 프린트건 뭐건 간에 자주 등장할 거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미지수 포함하는 형태에 대해서 1차 부등식 여기까지 끝. 자, 이제 남은 거 하나 해보죠. 기호. 네, 여기까지 해보고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12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하는 절대값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한번 좀 써주시겠어요? 자, 이제 거기 이제 이것만 써놓고 얘기할게요. 자,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원래 이 절대값은 첫 번째 어떤 성질을 알아야 되죠? 이 절대값은 뭐죠? 수직선 위에 거리 개념이죠. 수직선 위에 거리 개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어, 얘가 B다라고 하는 게 수직선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해당되는 이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뭐? A-B, B-A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야? A-B가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왜? 수직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다 보니까 음수가 나와. 근데 그렇게 되면 거리라고 하는 플러스 값이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절대값이라는 개념인 거고, 절대값은 거리적인 아이디어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A든 B든 누가 어떤 놈에서 어떤 놈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이 간격을 물어보고 싶으면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이와 같은 방식을 쓰겠지만 문자로 언급됐을 때 누가 실제로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아, 이게 거리적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문제가 나오는 순간 구간을 다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의 거리 개념이라고 일단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한번 거리 개념이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써보실래요? 거기다가 A-X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뀌죠. 생각해봐. A하고 X의 관계성을 물어볼 때 A에서 X를 빼나 X에서 A를 빼나 당연히 그 간격은 동일해야 돼.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문자의 마이너스는 반드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똑같이 그럼 해석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요?
이거랑도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없애시고 시작하셔라. 네, 이게 은근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또 몇 가지 더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네 번째 그래프 표현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x-a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생각해보자. 첫째, x가 a보다 작다면 x에서 a를 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데 거리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다 뭘 씌워라? 네, 마이너스를 씌워라. 두 번째, x가 a보다 큰 지점이었다고 가정이 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자, 등호인 a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니까 a가 어딘지는 모르나 요점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x가 a보다 크다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요런 직선이지 않았겠냐. x가 a보다 작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요렇게 되지 않았겠냐. x가 a일 때 0이지 않았겠냐.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이 선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V자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여러분이 뭘 비교를 해보시냐면 네, 이거의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는 a, 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이 절대값 그래프하고 거의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이게 0이 되는 x값이 이거니까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 a니까 a, 0을 찍은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느낌처럼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단 얘네들은 직선 구조니까 V자 그래프, 얘는 U자 그래프가 그려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돼? 그럼 이걸 한번 확장을 해볼까? 자, 얘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럼 y는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자, 이거를 절대값에 씌워왔죠? 네,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구간을 나눌 거냐? 아니, 우리 이걸 활용할 거라고. 어떻게 그리면 될까? 여기 x축에다가 2,3 준서 여기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한번 요점을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원래는 구간을 쪼개는 게 원래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그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오늘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이런 특이한 경우들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갑시다. 자, y는 x-a 더하기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게 더하기야. x-가 b라고 돼 있어. 자, 참고로 a는 b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구간을 다 쪼개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쪼개는지 설명할 테니까 봐봐. 먼저 수직선을 그리시고 A하고 B를 딱 잡는 순간 구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돼. 준서야 여기 봐줘봐. 여기 봐줘봐. 시험 중요해. 그럼 잘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얘하고 얘가 요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x가 a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음수, 여기도 음수가 나와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 어떤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양수가 나오고요. 여기 뒤에는 음수가 나와요. 뿔마로 가요. 그럼 여기 뒤에 과정은요. b보다 큰 상황은 얘도 양수다 보니까 얘가 뿔뿔로 이렇게 두 번이 변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쓰실 때 가급적 작은 걸 앞쪽에다 쓰게 되면 얘는 항상 구조가 마마, 뿔마, 뿔뿔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이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작은 걸 여기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했다고 가정하면 제가 등호는 다 분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5개의 형태가 그려졌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네, 세숫자 모형의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한번 잠깐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절대값 정말 많이 쓰이는 거는 거리 개념이라서 얘는 무조건 뭐가 되죠? 양수 개념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표현은 한 개짜리는 V자 2차함수처럼 그리시면 된다 그랬고, 두 개짜리는 저런 순서의 흐름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순서대로 가져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겠다. 절대값 3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지금 요 2가지 정도만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페이지 12쪽하고 페이지 13쪽까지 정리하시고요. 시간은 한 7분 정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저기 700부에 좀 시험을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보는 학교가 2학교가 아직 남았어요. 중간고사 아직 안 보내드리. 그래서 잠깐만 10분 정도만 움직였다 올 테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거기 4개만 한번 좀 풀어봐주세요. 12페이지, 13페이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기 몇 개 보여드리고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프적으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졸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이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쇼핑에 약간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래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사과 박스 같지 않은 택배로 온 거. 제가 이런 거 참고로 좋아해요. 미니미니 이렇게 생겨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여기 사과예요, 사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사과예요. 사과 모양처럼 별로 맛은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막 달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돌려드릴 테니까 뒤에서 필요한 만큼 드시면 돼요. 안 먹을 거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상한 거 드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귤 박스 하나 하고 사과 박스 하나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뭐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귤 한 박스 사주고 저는 사과 한 박스 갖고 왔어요. 어제 먹어봤거든요. 어제 터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네, 한 개만 말고 두세 개로 드셔도 돼요. 넘겨드시고. 네, 제가 여담 몇 가지 해드리면 3일 월요일날이네. 월요일날 오다가 대형 사건이 한 번 터졌죠. 제 텀블러가 위에 뚜껑이 좀 잘못 닫혔나봐요. 집에서 저는 커피를 주로 내려오거든요. 이제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뚜껑 열리지 모르고 가방, 요 가방이었어요. 요 가방에 놓고 오는데 차에 옆에 놔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차에 파킹하고 딱 들었는데 갑자기 물이 새는 거야. 그러니까 줄줄줄 뭔가 떨어지는 거야. 느낌이 이상하잖아. 물티슈를 딱 하고 다 차는 닦았는데 제가 라떼를 이상하게 또 라떼를 타온다 그랬어. 아이스 라떼 탔더니 절반 가량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방 안에 있던 모든 게 다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 출근하자마자 다 꺼내가지고 다 닦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 가방을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저 선풍기로 뒤에서 말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렸습니다, 진짜. 와, 그래가지고 차 안에 그 우유 냄새 알죠? 우유 냄새 이렇게 약간 좀 흘렸을 때 약간 햇볕에 쐬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와, 차 안에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문 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히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그나마 잘 젖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외장하드도 더 날라갔을 때 엄청 고생했을 텐데 외장하드도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히 포켓에 넣어져 있는 상태라서 외장하드 젖었으면 저거 진짜 한 3년 먹은 거거든요. 3년 먹은 거예요. 제가 외장하드 3개 쓰거든요. 외장하드 3개. 4개구나, 4개인데 학원에 지금 여기 3개 갖다 놨는데 이거 날라가면 큰일 납니다. 백업도 아직 안 해놔가지고 조만간 빨리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자료가 있어갖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또 그날 또 기분이 막 이상해 있다가 그 다음날에 제가 또 요즘에 제가 당근마켓에 빠져갖고요. 아세요? 당근마켓? 네, 저희 와이프 핸드폰도 당근마켓으로 이렇게 하나 뭐 필요한 게 있다 사주고 뭐 면도기 같은 것도 사고 저 요즘 당근마켓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득템한 게 애플 그 트랙패드 아세요? 트랙패드 보세요. 내 트랙패드 어디였지? 내 트랙패드가 어디였지? 안 보이네? 내 트랙패드 어디 갔어? 여기 들어왔나? 아니지? 진짜 또 잃어버렸나? 오메가? 내 트랙패드 있구나. 여기 놔뒀구나. 이거. 모르세요, 이거? 어리세요, 노트북, 뭐라네? 애플 그 노트북 이름이 따로 있지? 맥북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마우스 패드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제스처를 쓰면 손바닥 3개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갖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좀 활용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거를 샀어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누가 딱 올리길래 한 10몇 초 동안에 이렇게 알림 딱 뜨더라고요. 바로 연락해가지고 여기 포스코 사과를 샀습니다. 시세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가지고 또 기분 좋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기분이 다운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많이 허탈하시고 속 시원함도 있고 허탈함도 있겠지만 저는 좀 허탈한 게 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허탈하냐면 학생들이 실수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너무 제 입장에서 참 미안해요. 그 미안한 감정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쌤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죄송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건데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그래도 좀 뭔가 하나로 더 맞춰서 기분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그 전화 오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나 진짜 긴장하고 있어요. 진짜 긴장해 진짜. 근데 감사하게 이번 시험의 첫 번째가 배재고였거든요. 배재고가 처음에 그나마 기분 좋게 해줘서 이번 잘 흘러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재고 그 친구가 화목반인데 그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엄마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봤거든요. 정말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그런 게 참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험 보셔서 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딱 보자마자 이제 온라인 계약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본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고등학생이 이제 된 거죠. 이제 된 거야. 어찌 보면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된 거니까 조금은 더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PC방도 좀 끊으시고요. 핸드폰 게임도 좀 끊으시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실 타이밍이에요. 이제 여러분 고1 말쯤 되면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이제 뭐 선배들도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것도 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할 건데 잘 들어보시면 좀 나랑 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꼭 서울대 간 애들 있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배들 와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잘 귀담아 듣고 들을 거는 잘 들으시고 버릴 건 잘 버리시고 하셔서 좀 뭐랄까 이제 대학에 대한 꿈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여러분 대학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처음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번 그다음 시험을 자꾸 볼수록 대학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점점 더 낮아져요. 내 현실을 너무 이렇게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좀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항상 대학을 두 종류로 잡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이상향의 대학. 내가 만약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진짜 어떤 의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현실적으로 내 점수에 지금 맞춰져 있는 그 대학을 실제로 서칭을 해서 이 대학 두 개의 중간 정도 대학을 하나 설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 서울대가 이상향이야. 근데 지금 현재 내 점수로 봤더니 숭실대 정도 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거나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학이 한 중간 정도 대학이 어느 정도 될까? 경희대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목표를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점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이 대학까지 갈 수 있어. 실제로 고3하고 재수생들은 수시에 지원을 했을 때 기준이 좀 달라요. 재수생들이 수시로 물론 잘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학생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잘 하시고 특히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특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신경 써서 쓰시면 수시로 굉장히 좋은 대학들 많이 가실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지도자들 중에 그 친구는 학생부만 무지하게 노렸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원래 연대를 가고자 했으나 연대를 못 가고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 준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되게 좋았어요. 관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수능 성적은 그만큼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양대 가서 본인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친구는 정말 특기자 전형으로만 준비해서 연세대 특기자 전형만 준비해서 저랑 같이 면접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전교 1, 2등권 하는 애들이었어요. 실질적인 점수대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교 1, 2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 가늠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는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라고 얘기할까요? 중앙대. 중앙대 가려면 평균 등급,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중앙대 2등급, 평균 2등급. 그러니까 국수탐. 어차피 영어는 어차피 그 전제 등급으로 바뀌어 있고 이쪽 강남이나 이쪽 친구는 대부분 다 1, 2등급을 보통 맞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국수탐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올 2등급. 자, 이게 문과하고 이과의 기준이 달라요. 이과 같은 경우는 올 2등급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상위권 학과를 쓸 수가 있고요. 최하위권 학과는 보통 평균 2등급 정도 선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탐구 2등급.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높은 한양대, 공대 계열로 얘기했을 때 한양대 공대가 중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공대 간다 그러면 평균 등급이 한 1.8 정도, 1.7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까 숭실대 말씀드렸죠. 그럼 이과 기준으로 숭실대는 어느 정도 선이냐면 숭실대라고 하는 형태가 대략 한 2.7 정도 될 거예요. 평균 등급 2.7.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학을 3등급을 맞으면 국어나 탐구 쪽에 반드시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권 안에 들어가려면 대체적으로 보통 한 평균 3등급 이내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탐구 과목은 애들이 공부하면 막 점수가 이렇게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수학하고 국어하고 탐구에 대한 부분을 평균 등급을 2등급 정도로 가져가면 그 정도 되는구나. 그럼 건대는 대략 한 2.3 정도, 2.2 정도 이 정도면 건대가 걸리거든요. 동국대는 조금 더 낮게 한 2.4, 평균 등급 2.4, 2.5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요. 문과는 등급이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과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 해보면 한 0.5등급 정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대 정도 가려면 평균 한 1.5등급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인문계 애들은 탐구가 보통 1을 찍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찍거나 2 찍거나 뭐 1, 3 찍거나 2, 3 찍거나 2 찍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과 애들 특히 이제 탐구를 과탐을 선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1 찍기도 진짜 힘들어요. 탐구가 워낙 좀 특별한 과목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그냥 중대가 보통 그냥 국수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한 2등급 정도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3월 달에 시험을 원래 갔어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수능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보시고 그 등급을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놨다가 그 등급을 어떻게 올릴지를 자꾸 고민해 보시면 돼요. 참고로 어제 시험 치러진 건 알고 계시죠? 고3들도 시험이 치러졌고 부산 쪽에서는 고1과 고2도 동시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고1, 2, 3이 고3의 일정에 맞춰서 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 시험지 궁금하시면 제가 출력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30개짜리 딱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범위와 시험 범위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2차 함수까지 맞춰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들 요청하시면 끝나고 가실 때 출력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주말 동안에.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 뭐 킬러 문제 30번 이런 거 이해 안 되시면 좀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어떤 학부모님 저한테 계속 문의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물어보세요. 왜 모의고사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모의고사를 하면 내신이 잡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모의고사 자료들을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자꾸 저한테 요청하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합시다. 참고로 제가 오늘이구나. 오늘까지 해서 제가 지금 고3 버전 수능 완성 작업해서 날렸거든요. 저희 그 작업팀에 같이 하는 선생님들한테 넘겨가지고 이제 한글화 작업을 한 거야. 말 그대로. EBS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한글 타이핑에 다 쳐요. 그래서 그거에 유사 문제를 만들고 또 그거에 또 유사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3들한테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 그 한 챕터 만드는데 30개 치는데 수식이 워낙 많아갖고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오늘 해서 아까 낮에 마감 쳐가지고 올렸어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모의고사 자료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학교에서 혹시 모의고사 시험 따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자료 다 드려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갑시다. 절대값 문제 조금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디 보셨을 거냐면 H66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H66번. 자 H66번 봐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절대값 문제인데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까 요거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절대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이게 훨씬 편하니까 3-x를 꼭 바꿔주세요. x-3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정상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정상적인 방법, 정상이란 말을 좀 쓰긴 그렇고 교과서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요 -1과 3이 경계가 되는데 범위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서술 과정은 어떻게 써야 돼? 첫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1과 3 사이 1 때. 네, 세 번째, x가 3보다 크다 1 때.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작은 숫자를 앞에다 두고 여기가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둘 다 마마, 뿔마, 얘가 뿔뿔. 왼쪽에서부터 점점점 플러스로 물들어 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쪽은 플러스를 그대로 가져나가고 뒤쪽은 마이너스니까 음수를 붙여서 나갔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크다 할 때는 뿔뿔이니까 둘 다 플러스를 붙여서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를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나눠보면 x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일대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는 가정법이 있으니까 가정법의 범위 내에서 풀어야 되니까 x는 어떻게 잡아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xx는 사라지고요. 좌변의 식이 4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어때요? 만족하잖아요. 어떤 범위에서? 요 가정법의 범위 내에서. 오케이, 챙겨놓으시고요. 세 번째 요거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2x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했던 범위에 요거를 같이 결부를 시켜주니까, 요 가정법에 결부를 시켜주니까 x는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개를 수직선에다가 그릴 건데 뭘 생각하셔야 되죠? 쌤, 이거 모두가 합집합 아닙니까? 얘 또는 얘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을 좀 작게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1과 3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주실 때 높이 차이를 주고요. 3과 4에도 한번 표시를 해주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뭐 안 했어? 등호 안 했잖아. 확인해 그냥. 뭘 확인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확인 안 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제로에다가 마사의 절대값이니까 4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등호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대입하면 4가 되고 제로가 되니까 4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만족하니까 채워주면 되죠. 그럼 합집합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을 다 읽어주면 될 거니까 정답은 답을 어떻게 쓰면 되니?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죠. 정확하게 쓰자고 했으니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 x가 3일 때, 여기까지 원래 썼어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은 부등호 기준으로 왼쪽을 y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태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다시 부등호 이전까지를 y라고 잡으면 이 나머지는 y는 6보다 작거나 같은 연립하면 저식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죠? 이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쌤 아까 이게 세숫대라 그랬는데 그죠?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는 세숫대 모양의 특징적인 걸 갖고 있더라.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3일 때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4다라고 하는 위치를 갖겠다는 거 확인하고요. 3을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전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털어보자는 거죠. 됐죠?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다 뭐 하면 되죠? y는 6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y는 6이 되는 걸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죠. 그리고 y는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엔 뭐가 되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건 뭐야?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요 경계와 요 경계만 찾으면 되죠. 이거 돼요? y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요 아래쪽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 경계가 어떻게 찾죠? 방정식으로요. 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둘 다 마마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마마.
마마 그게 6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얼마일까? 방정식. 여기는요. 뿔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x는 얘가 4가 됐던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던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전개는 무조건 다 방정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는 특별히 플러스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조금씩 많이 쉬워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좀 특이하게 하나 몇 개 더 풀어드리면 H68번을 여러분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H68번을 제가 그래프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놔두고 그래프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H68번에서 제일 먼저 고쳐줘야 될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죠? 2x-3 이 안에 있는 형태가 일단 제곱이 돼야 되겠죠? 얘가 플러스 1인가요? 네, 그 다음에 얘가 6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지면서 절대값을 남기거든요. 반드시. 그럼 이거 넘기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생기면 우리가 알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자, 대신 부등호의 방향이 얘가 더 작다니까 여기 옆에다가 제가 한글로 얘를 아래, 얘를 위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쌤, 이거 아까 우리가 제곱 그래프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2분의 3,0를 기점으로 얘가 아래로 블록한 V자 그래프. 참고로 기울기가 2니까 조금 더 좁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 그래프. 되겠니? 이게 얘였다고. 자, 그럼 제가 요걸 그냥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쌤, 얘가 마이너스 1,6이래요.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조금만 여기다가 한번 이쪽에다 옮겨볼게. 자, 얘가요, 지금 현재 2분의 3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다 2분의 3 정도 잡고요. 여기가 y절편이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느낌을 하나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6인데요. 참고로 그 마이너스 1,6이 어딨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를 절대값 얘가 5예요. 그럼 마이너스 1,6은 여기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대가리가 양수니까 V자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라. 이 기울기는 일자리 그래프, 일자리. 어떻게 하냐고? 아니, 여기 대가리 앞에가 1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고 여기는 2라는 개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보면 네,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쌤, 여기서 만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죠? 여기요.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요. 자, 확인합시다. 쌤, 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요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구간을 찾아주세요. 어디 있죠? 요 빨간색이 얘였잖아요. 얘가 위에 있다? 여기 있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구간이 빨간색이 흰색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답을 얘부터 얘까지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쌤, 요 구간은 어떻게 찾습니까? 잘 봐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 현재 얘는 기울기가 빨간색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 음수자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기울기가 빨간색이 여기 흰색도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고 잡으면 첫 번째 좌표 하나가 뜨게 되겠죠.
얘도 음수, 얘도 음수라고 범위를 잡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생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생겨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값이 같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야 될 텐데,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뭡니까? 라고 봤더니 이 흰색도 양수. 아, 양수. 여기 빨간색도 양수 범위니까 얘가 x 더하기 1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잡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초가 10 미만이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68번인가요? 68번?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됐다? 12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거는 원래 그냥 구간 나눠도 되죠? 맞아요. 구간 나눠도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고 그 경계는 무조건 뭐로 풀어요? 방정식으로 풀어요. 여기 주어드렸던 이 방정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습관화 갖춰주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여러분께 부탁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앞쪽에 아까 여러분 푸셨던 것 중에서 H65번 있어요. 이미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거 그래프로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그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H65번을 그래프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냥 그리기 불편하면 넘기셔서 그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릴 수 있다면 따로따로 그려서 누가 더 위로 가고 누가 더 아래로 가는지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려보세요. 얘랑 얘 만날까 안 만날까 그 다음에서 안 만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면 될 거니까. 절대값이 작은 건 어디죠? 여긴가요? 여기. 그래서 요거 경계 삼아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럼 경계가 얼마죠? 2분의 3. 응? 2분의 3? 2분의 3이 맞나요? 마이너스 2. 자, 하나 빨리 마무리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그 문제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방금 전에 지금 H65번에 관한 형태 절대값 x-1 하나 걸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y는 2x 더하기 3인데 누가 더 위에 있었는 거 확인해 보니까 큰 쪽이 얘고요. 얘가 아래쪽인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요. 여기가 1,0을 기준점으로 해서 V자로 꺾이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울기를 조금 더 극화시켜야 되겠구나. 조금 더 그리면 얘가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왜냐하면 얘는 기울기가 1짜리고 기울기가 2짜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겠네요. 그럼 그걸 방정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요 놈하고요. 여기 있는 얘는 구간이 음수 구간, 즉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넘어가면 얘가 3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경계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 참고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었죠? 등호를 포함하면 절대값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구간이니까 x는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더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답 한번 불러드릴까요? H64번의 정답은 0, H65번의 정답은 요거, H66번에 대한 정답은 7, H68번에 관한 정답은 12.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했다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잠깐 쉴 테니까 한번 뭐 나갔다 오시면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